가정이 행복해야 살맛이 난다. 여름 선교 방송 행복한 가정 만들기. 오늘은 22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주제가 부부 싸움인데요. 세상에 남남끼리 만나서 부부로 인연을 맺고 살아가면서 싸우지 않고 살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부부들이 싸우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부부싸움의 원인과 해결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매일 남편과 싸워요. 아무리 참으려 해도 싸우게 돼요. 이렇게 하소연하는 주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싸우지 않는 부부가 있을까? 외형적인 싸움은 하지 않더라도 마음속 갈등조차 없는 부부란 존재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를 피할 수 없는 것처럼 부부간의 갈등도 인간인 이상 피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부부는 결혼 기간 동안 어떤 형태로든 갈등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싸움의 원인이란 것도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면 그다지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원인보다 가정상의 문제로 갈등이 커집니다. 갈등이 생긴 후 싸우는 방식은 부부마다 다르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요. 사안이 심각한데도 잘 해결하는 반면 조그만 갈등도 해결이 안 돼 큰 싸움으로 변하거나 이혼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부 갈등에 대처하는 사람들의 유형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부부 갈등에 대처하는 사람들의 유형입니다. 첫째는 싸우더라도 부부 사이의 관계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자신을 버리고 상대에게 의존하며 사는 경우입니다. 배우자가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려도 참고 지냅니다. 배우자가 떠날까봐 정정긍긍합니다. 배우자에게 의존적이기에 그가 없으면 사는 존재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둘째 유형은 자신의 감정을 건드리는 것을 용서할 수 없는 형입니다. 관계를 망치더라도 모독은 참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지요. 이런 사람들은 결혼 유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존심의 유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배우자가 자신을 없인 여기는지 함부로 대처하는지 경계하며 사는 유형이죠. 셋째 유형은 관계 유지에 관심이 없습니다. 요구하는 것은 다 양보합니다. 크게 건드리지 않으면 살 수 있지만 갈등이 커졌을 땐 헤어지면 그만. 마지막 유형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인 성격입니다. 둘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 그 갈등의 원인을 찾고 가능하면 상대를 이해하는 관점에서 문제를 풀어나갑니다. 둘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해결을 통해 부부 사이가 더 좋아지는 유형입니다. 이 글을 읽는 이들은 대부분 자신은 마지막 유형에 가깝고 배우자는 두 번째 유형에 해당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상대 때문에 싸움이 계속된다고 믿습니다. 비슷한 갈등이 계속되고 큰 싸움으로까지 번지고 있다면 아마도 두 번째 유형에 속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자신을 정당화하고 삽니다.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면 부부싸움은 항상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방법을 적용하는 이들은 드물고 그저 자신이 희생자인데 참고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 희생자라는 생각하는 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부부싸움을 예방하는 길입니다. 부부 갈등은 이렇게 해결하십시오.
부인은 남편과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남편들은 무거운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그 침묵을 깨뜨리기 위해 부인은 언성을 높이고 사소한 발담과는 거리가 먼 큰 싸움으로 발전합니다. 미국의 여성 잡지 굿 하우스키핑 최근호는 이처럼 심각한 정도의 갈등을 겪는 부부들이 아주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지적합니다. 이처럼 정해진 궤도를 밟지 않을 15가지 규칙을 제시해 봅니다. 대수롭지 않은 갈등이라도 계속 대답하면 파국을 불러옵니다고 경고하는 이 글은 우선 남녀의 심리적, 신체적 차이를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선 남성들은 자랄 때부터 여성들보다 감정에 훨씬 적은 관심을 갖도록 교육받는다는 게 기본적 차이입니다. 예를 들면 여자아이들은 얼굴 표정이나 목소리 등에 숨겨진 감정을 파악하고 스스로도 감정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법을 배우는 데 비해 남자아이들은 이런 데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여러 조사에서 여성들이 부부간의 대화를 행복한 결혼생활의 중요 요인으로 꼽는 데 반해 남자들이 이 점을 좀처럼 언급하지 않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라고 지적을 합니다. 남성들은 일단 감정 폭발이 일어나면 여성보다 원상 회복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린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남편들이 벽 쌓기에 성공해 심장 박동수가 안정되면 상대적으로 부인들은 정반대로 반응을 나타내게 됩니다. 고트맨 박사는 갈등 해소의 열쇠는 감정 다루기에 더 능한 여성이 쥐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5가지의 규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에게 첫째, 부인의 모든 불평을 공격으로 받아들이지 말라. 두 번째, 부인의 감정에 관심을 가져라. 세 번째, 즉각적인 제시를 자제하라. 네 번째,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들어줘라. 아내에게 향한 규칙입니다. 첫째, 분노와 불평의 목소리를 낮추어라. 두 번째, 협박이나 모욕으로 들리지 않도록 말을 하라. 세 번째, 남편이 사려 깊게 행동했던 경우를 떠올려 보라. 네 번째, 상대에 대한 애정이란 관점에서 불평을 표현하라. 양쪽 모두에게 하는 규칙입니다. 첫째, 자신을 가라앉히는 방법을 익히라. 두 번째, 논쟁이 뜨거워지면 20분 동안 쉬어라. 세 번째, 낙관적으로 상대를 바라보라. 네 번째, 대화의 본질을 파악하라. 다섯 번째, 즉각적인 반박은 참으라. 여섯 번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라. 일곱 번째, 상대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부싸움은 지혜롭게 하셔야 합니다. 부부싸움은 갈등 해결의 또 하나의 방법이며 의사소통의 수단입니다. 부부싸움을 잘하면 더 가까워질 수도 있고 잘못하면 그 반대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첫 번째는 부부싸움의 요인입니다. 부부가 싸움을 하게 되는 이유는 서로의 이기심, 배우자에 대한 관심 부족, 의사소통의 어려움, 성격의 차이, 연약한 사람의 약점, 배우자의 부정 등 다양합니다. 부부싸움의 세 가지 유형을 보면 첫 번째, 소갈이형입니다. 입을 다물어 버리고 속으로 끙끙 앓는 형식으로서 이러한 방법은 좋은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폭발하고야 마는 것입니다. 내성적인 성격의 사람에게 많은데 오래 참다 보면 신장병 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요. 두 번째는 노발대발형입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소리내어 외치되는 자기 방어형으로서 발을 쿵쿵거리며 소리를 지르거나 뛰어나가는 형입니다.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세 번째는 평화 협상 테이블형입니다.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공격하는 행위입니다. 가장 훌륭한 방법입니다. 사랑으로 진실을 말하는 것이 근본이 되어야 합니다. 또 크게 보면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결코 해서는 안 될 말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감정이란 작은 한마디 때문에 증폭될 수가 있습니다. 2년 전에 중년 부부들이 야유회를 갔을 때 일입니다. 점심시간이 훨씬 지났는데도 아내가 나타나지 않자 남편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점심을 다 먹고 난 후에 아내가 나타났을 때 그 남편은 아내의 사연을 들어보기도 전에 모든 친구 부부들 앞에서 이런 예편내를 마누라고 데리고 사는 데가 한심한 놈이라며 아내를 크게 꾸짖었습니다. 그날 저녁 귀가한 뒤 그의 아내는 아무런 말도 없이 집에서 목을 매달아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능력이 없는 남자입니다.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남자의 근본적인 자존심을 짓밟아 버리는 이런 폭언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두 번째는 이혼하자는 것입니다. 엎질러진 물과 마찬가지로 다시 쓸어 담을 수 없는 것이 말입니다. 사과하고 화해했더라도 오래오래 이혼이란 단어가 잊혀지지 않고 남아서 괴롭힐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집에서 놀면서 그것도 못해. 진짜 놀면서 이런 말을 들으면 괜찮으련만 해도 끝이 없고 표도 안 나는 집안일과 말을 안 듣는 애들과 하루 종일 씨름한 아내가 이 말을 들을 때의 심정을 남편들은 상상이라도 할 수 있을까? 네 번째는 아무래도 우리 결혼 잘못한 것 같아. 장난으로라도 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농담이나 유머가 대인 관계에서 윤활유 역할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류의 농담이나 장난의 말은 결코 어느 누구에게도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돈, 그놈의 돈 때문에 아내의 돈 타령은 남편의 능력 부족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듣는 남편은 아주 심각해지며 치유하기 힘든 좌절감을 맛보게 됩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열등감을 느끼게 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부부 싸움도 원리와 규칙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둘이 하나 되어 살아가는 지혜를 터득해야 됩니다. 결혼할 때 사람들은 세상에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겠다는 결심을 할 것입니다. 평생을 함께 살면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가는 일을 꿈꾸며 누구보다도 멋있는 남편, 아름다운 아내이고자 할 것입니다. 그러나 20년을 넘게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남녀가 온전히 하나가 되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주 의견 충돌을 일으키기 마련이죠. 요즘 젊은 부부들은 단 한 번의 싸움으로 갈라서는 일이 허다합니다. 돌이켜 생각해봐서 별일 아닌 것이 서로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부싸움이란 잘하면 서로가 더욱 이해하고 가까워질 수 있지만 반대로 잘못하면 영영 딴 길로 가게 됩니다. 부부싸움은 지나고 생각하면 겨우 그런 일로 싸웠나 할 정도의 사소한 문제로 시작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발단은 사소했으나 결과는 심각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일단 부부싸움을 하게 되었을 경우 힘들겠지만 서로 예의를 지키는 것이 가장 좋은 싸움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리와 규칙을 잘 지키지 않고 반칙을 하게 되면 난장판이 되어 결국 쌍방이 손해만 보게 때문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샬롬.